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순천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차량 털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하나둘 당겨봅니다. 문이 열리는 검은색 승용차.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더니 차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순식간에 훔친 뒤 곧바로 주행랑을 칩니다. 영상 속 남성은 35살 이모 씨.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와 순천, 대전 등을 돌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 안에서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왔습니다.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도 여수와 순천에서만 차량 수십 대가 털리는 등 관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털이 범죄는 모두 1,300여 건. 대부분 이렇게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심지어 차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지갑이나 현금 등을 보관하지 말고 차량을 잠깐 정차하는 경우에도 차량 문을 잘 잠그고 다니는 습관이. 최근에는 여수의 한 중학생이 문이 열린 차 넉 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 입건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운전자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멘토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순천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의 원로예술인 등 39명으로 멘토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과 공감대 형성 등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멘토 자문단이 모임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중요 정책 결정 시에는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아시아 생태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중요 현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은 최근 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토론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산란철 두꺼비들이 로드킬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서식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두꺼비 살리기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될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비들이 해마다 집단적으로 로드킬을 당하는 광양시 진상면 비촌마을입니다. 올해도 산란철이 시작되자마자 확인된 두꺼비 사체들이 이 지점에서만 벌써 190여 마리에 이릅니다. 환경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해 서식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확정한 것은 올해 초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의 최우선 초점은 이동하는 두꺼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이 도로를 지나갈 생태 통로를 확보하는 데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두꺼비 산란처인 주변 습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민들을 위한 생태 교육과 자연 교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사업의 주요 골격입니다. 두꺼비들 환경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다시 그 두꺼비들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꺼비들의 이동 경로는 광범위한데 반해 생태 통로는 실제로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25cm의 고가도로를 만들어서요. 지금 두꺼비들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를 그대로 두꺼비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차들이 그 고가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모두 마무리될 두꺼비 서식환경 복원사업.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공존의 공간이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비 사업으로 모두 66건에 1조 1,968억 원을 발굴해 정부에 지원 건의합니다. 순천시의 주요 국비 사업은 국립갯벌박물관 건립에 1,200억 원, 연향동 동성공원 리모델링에 187억 원 등 모두 66건에 1조 1,968억 원이며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국회 의결 때까지 단계별로 국비 확보 전략을 세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순신대교의 관리 비용을 두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안에 도가 이순신대교 관련 예산 투입을 중단할 예정으로 이후 여수시와 광양시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이순신대교의 연간 관리비는 10억에서 15억 원 정도지만 앞으로 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면 한 해 10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전남도와 여수, 광양시가 조만간 만나 공동 관리 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도 승격 방안은 예산 당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가 불고기 특화거리를 남도 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 대상 지역으로 신청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용역을 거쳐 광양읍의 불고기 특화거리를 전남도립미술관, LF스퀘어와 연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청사진으로 전남도에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남도 음식문화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4개 시군을 선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음식거리 조성 사업에 시군비 5억 원 자부담을 전제로 5억 원의 도비를 지원합니다.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맹 간부는 선수들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돈을 윗선에게 상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수영연맹 주소지로 등록된 전남의 한 고등학교 사무실. 수사관들이 압수한 서류들을 챙겨 나오고 운동부 코치인 48살 이모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와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 씨는 우수 선수들의 훈련비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남수영연맹에 이어 전남체육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수영연맹에 속한 우수 선수 명단과 지원 현황, 훈련비 영수증과 보조금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운동경기부 지원 선수 명단, 네. 우수수 내역 뭐 이런 거 달라고 그러네요. 뭐 수영과 관계된 그렇죠. 수영과 다 관련된 거죠. 앞서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이사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무이사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이 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연맹 고위 간부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특정 선수를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야가 상향식 공천 방식을 강화하면서 이번 총선에선 여론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편법 여론조사가 성행해 민심을 왜곡하고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선관위가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현재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자신을 선택해줄 것과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권유합니다. 비밀에 붙여져야 할 여론조사 시기와 주체가 공개되면서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여론조사가 똑바로 해야 여론조사를 해주고 싶지. 그렇게 해주면 여론조사 하기 싫다고. 똑바로 좀 하라고. 그러고 끊어버렸어.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홍보하고 일부에선 발신자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고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 방식이 도입됐고 경쟁력 지표로 여론조사가 활용되면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이런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선 여론조사 횟수와 규모 등의 제한이 없어 입지자들에 의해 여론조사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 선관위가 여론조사의 왜곡이나 조작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의 왜곡 조작이나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갖다가 후보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공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점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나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적극적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달 총선과 관련해 여수 갑 선거구가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여수 갑 지역구 일부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참기름을 나눠줬다는 소문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문자 발송자 등을 상대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여수 갑 선거구의 경우 현직 의원이 불출마하다 보니 치열한 공천 경쟁으로 후보자 간 상호 비방과 음해 행위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고흥과 여수에서 현재까지 10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 지역 재보궐선거는 고흥 나 선거구와 여수 라 선거구 두 곳에서 실시되며 현재 고흥 나 선거구에는 국민의당 5명이, 여수 라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3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까지 고흥군 의원 선거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진단 검사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건강진단서 발급 처리를 대폭 개선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건소 이용객이 하루 평균 800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 현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오늘은 화면으로 보기에도 맑아 보이진 않으시죠? 잔뜩 흐린 가운데 안개까지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안개가 무척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시거리 크게 답답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차츰 구름이 걷히면서 낮 동안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기온이 쑥쑥 올라 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3도, 대구 17도, 광주 18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가량은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도는 종일 나쁨, 저녁부터는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지방에서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4.8도, 전주 3.5도, 울산 2.3도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3도, 전주 18도, 부산 16도로 남부지방은 1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츰 봄비가 내리겠고요. 경칩절기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